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오늘 10월 2일 일요일 K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 대 강원 FC, 두 번째 경기는 수원 FC 대 김천 상무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분석 전에 앞서 저희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 대 강원 FC입니다. 현재 제주 유나이티드는 현재 12승 10무 11패로 승점은 46점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 FC 같은 경우도 13승 6무 14패로 승점 45점으로 지금 1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5위랑 6위랑. 자, 그리고 최근 5경기 전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홈에서 두 경기 중에 1무 1패, 득점 2득점과 실점 30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 득점 5득점, 실점은 5점을 기록을 했고, 자, 강원 FC로 넘어가서 또 5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홈에서 두 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은 2득점, 실점은 20점을 했고, 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2승 1패, 득점 5득점, 실점은 20점으로 두 팀에 대한 현재 최근 5경기 전적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에 대한 상대 맞대결, 자, 일단은 요 제일 최근으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21년 7월 25일에는 강원 FC가 2대1로 비겼고, 21년 10월 10일에는 강원 FC가 2대1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2월 26일 이날에도 0대0으로 비겼고, 자, 그리고 22년 6월 26일에는 강원이 4대1로 이겼고, 20일에는 9월 18일에는 강원 FC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현재 일단 보시게 되면은 최근 5경기를 상대 맞대결을 보시게 되면은 강원이 2승 3무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2패 3무 2패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상대 전적은 강원 FC가 더 좋다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최근 5경기 전적과 승점과 상대 맞대결에 대한 정보랑 데이터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자,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고 무패 승무패로 지금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페이스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앞선 리그 7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지금 페이스가 너무나게 안 좋죠.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자, 아직까지 아시아 챔스 티켓이 희망은 남아있지만 사실상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히려 이번 맞대결 상대인 강원에게 5위 자리를 내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것, 상황이 좋지 못한 분위기에 전력 누수까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내일 강원이 제주 유나이티드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일단 승점이 바뀌어버리죠. 자, 제주가 지게 되면 46점 그대로고 강원은 48점으로 랭킹 5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전력 누수까지 있다는 게 핵심 풀백 안현범과 핵심 중원 이창민이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서도 100%의 경기력으로 나설 수는 없겠고,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22세 이하 자원 서진수가 군 전역 돌아오자마자 리그에서 연일 득점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세 이하 서진수가 군복무 전역하고 난 뒤에 리그에 복귀를 해서 연일 득점포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서진수가 조금씩은 폼을 사회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주민규, 제르소가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체력을 또 회복했습니다. 자, 이번 일정에서는 득점이 충분히 가능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핵심 공격수 주민규랑 제르소가 A매치, 자, 한국 대한민국 국가대표 A매치를 치렀죠. 그때 동안 휴식 기간은 충분히 휴식을 했기 때문에 체력 안배도 그만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까지
제주에 대한 정보고, 자 강원FC 같은 경우는 이전 시즌 강등 플레이오프를 겪으며 강등의 위기까지 갔었던 강원이 이번 시즌에는 파이널 A로 올라가는데 이변을 일으켰다. 그만큼 전 시즌은 그만큼 엄청나게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파이널 A까지 올라가는 이변을 일으켰죠. 완전 바뀐 거죠. 오르락내리락을 제대로 한 거죠. 전 시즌은 하락세고 이번 시즌은 그래도 좀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 제주를 잡아내며 승리까지 따냈고, 동시에 수원이 울산에 무너지면서 극적으로 막차를 탔죠. 엄청나게 운도 잘 따라줬습니다. 강원FC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파이널 A를 진출이며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진출하는 것이다. 특히 최용수 감독의 특유의 리더십과 전술 구성, 선수 기용에 눈에 띄었던 시즌이고, 자 시즌 초반 다소 수비적인 전술로 좀처럼 승점을 따내지 못했으나 이내 공격적인 전술로 변화를 시도했고, 자 어느덧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팀이 됐다. 엄청나게 많이 용됐죠.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수비적인 축구를 원래 전술을 했었는데 수비적으로 하니까 뭐 이게 승점이나 많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변화를 공격적으로 형태를 많이 바꿨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자 그리고 여기에 1997년생의 김동현에게 주장을 맡기는 파격 변화를 시도했고, 자 스타덤에 오른 양현준과 김대현 능력치도 끌어올랐다. 최용수가 선수에 대한 사기 증진과 선수를 활용할 줄 알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 이번 시즌 3연승을 달린 경기가 없을 정도로 승리와 패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일정에는 승리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일단은 보이지만 모든 축구 경기는 변수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둘 다 더 중요한 경기는 일단은 5위랑 6위가 내일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제주가 이겨버리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강원FC가 제주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승점 차로 승점 3점 이상으로 차이로 순위는 뒤바뀝니다. 일단은 파이널 A는 진출을 했지만 일단 같은 경우는 순위 부분에서 싸움이 나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 충분히 무조건 제주를 이길 거라고 보고, 자 제주도 충분히 체력 안배도 하고 온 선수도 있고, 자 이만큼 무조건 승리를 거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솔직히 승으로 본다면은 저는 뭐 제주도 지금 어찌 보면은 상대 맞대결은 강원FC가 유리하지만 그래도 제주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지만, 하지만 저는 추천픽으로는 그래도 내일 이 경기는 무승부를 뜰 확률이 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득점으로 저는 일단 좀 봤습니다. 자 내일은 득점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 두 경기 중에서. 왜냐면은 부상자도 있고 그만큼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풀백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자들이 있죠. 지금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주민기랑 제르소나 자 서진수도 그만큼 전역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폼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골 같은 부분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승패는 장담을 못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제주 상대로도 골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구 승무패보다는 다득점으로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와 강원은 다득점으로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첫 번째 경기에 대한 정보였고,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 대 김청산무입니다. 자,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12승 8무 13패로 승점은 44점이고 현재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청산무 같은 경우는 현재 8승 10무 15패로 10위를 기록하고 있고 승점은 34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에 대한
각 팀에 대한 최근 5경기 전적을 보시게 되면은 수원은 현재 5경기 중에 홈에서 3경기 중에 2승 1무, 득점 5득점, 실점은 3점을 기록을 했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무 1패, 득점 2득점, 실점은 4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상무는 5경기 중에 홈에서 3경기를 치렀지만 1승 1무 1패, 득점은 4득점과 실점은 4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 2득점, 실점은 20점으로 이 두 팀에 대한 현재 최근 5경기에 대한 승률입니다. 자, 요만큼 전적을 보고, 자, 또 밑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 두 팀에 대한 맞대결 상대에 대한 제가 최근 5경기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일단 16년 6월 26일 날, 자, 김정상무가 3대0으로 이겼고, 7월 30일에도 김정상무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오래된 경기죠. 하지만 이번 시즌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죠. 자, 22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수원이 3대1로 이겼고, 22년 6월 17일에도 1대0으로 이겼고, 자, 22년 9월 13일에는 수원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일단은 16년도까지만 해도 김천상무가 이겼던 게 22년 들어서는 수원이 지금 다 이겼죠. 자, 22년도는 김천상무 상대로 승률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 라인업하고 많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 맞대결도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수원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전 경기에서 울산에게 아쉽게 패하며 파이널 B로 추락했습니다. 그래도 두 시즌 전 승격이란 팀을 고려한 다음에 하면은 2년 연속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쉽게 말을 해서 뭐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딱 그 중간에서 적당한 선에서 지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등권인 김천과의 승리차는 10점이기 때문에 강등의 걱정은 딱히 없는 편이고, 다만 최근 수비 불안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 내내 3백과 4백을 변형해 사용하고 있으나 다소 공격적인 기조로 인해 수비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역습을 많이 맞죠. 그리고 최근 리그 꼴찌 성남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한 주력 수비수 강윤호와 최다 득점자 이승호가 징계로 출전을 또 못합니다. 그리고 수의 무게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이전 시즌 리그 18골을 기록했던 라스가 이번 시즌에는 6골밖에 기록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번 일조도 쉽게 승리를 따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승호도 못 나오고 강유호도 못 나오고, 그나마 시즌에 18골을 넣는 라스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는 3분의 1밖에 못하는 6골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 막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래 하는 거에 그 중간만큼만 유지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원에 대한 정보였고, 자, 김진상무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인해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다행히 A매치 휴식기 전에 마지막 경기에서 인천을 1대0으로 잡으며 이 마지막 요게 1대0으로 인천을 잡은 겁니다. 잡아내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새롭게 주장 완장을 찬 이영재가 이전 한 골을 넣었고, 이전 경기에서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 터뜨리자 눈물을 보이기도 시작했고, 이러한 새 주장과 새롭게 돌아온 신병들을 필두로 나름 쉽게 지지하는 축구를 구사하는 중이고, 최근 허용한 6월 중순부터 허용한 9패 모두 한 골 차의 석배로 당했죠. 모든 6월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9패 중에 전부 다 대패로 당한 게 아니라 다 한 골 차이로 거진 졌습니다. 김진상무 같은 경우는.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실점을 허용해도 끝까지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선수단 몇몇 놓고 보면 수원보다 우위에 있는 상태고, 수비 쪽에 박지수를 필두로 이영재, 고순범, 건창원은 모두 국가대표거나 국가대표 상민군에 속해 있는 전력들, 또한 신의 삼선 윤석주 최근 그 23세 대표팀에도 소집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선수단 퀄리티에 전혀 밀리지 않기에 이번 일정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예정을 지금 일단 보이죠. 김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로 제가 추천픽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왜냐하면은 수원 이 부분이 지금
이승호도 못 나오고 있고 강윤호도 못 나오고 있고 라스도 그만큼 폼이 안 돌아온 상태고 마지막 경기는 지금 지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렇고 자 김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승으로 따냈고 지금 일단 A매치로 돌아오는 권창훈과 이런 애들이 다시 필요 누적 없이 제대로 뛸지, 다른 애들은 국가대표 소집 못한 애들은 A매치로 인해서 휴식 기간을 많이 치렀죠. 그리고 내일은 수원이 좀 내일은 김천 상무로는 좀 잡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도 스쿼드 전력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가대표도 소집하는 애들도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 같은 경우는 수원이 그만큼 부상 이탈과 못 나오는 결장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내일은 김천 상무를 쉽게 이기기는 어려워 보이고 김천 상무도 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가 이긴다 진다 보다는 저는 아싸리 추천픽으로는 무승부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 FC 대 김천 상무의 저의 초안 분석픽은 무승부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 경기 제주 경기랑 이 두 번째 경기 수원 FC에 대한 요 경기는 저의 하정욱의 초안 분석이란 점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저의 픽은 100% 픽이 아닙니다. 그냥 초안으로 이론적인 모습으로 제가 분석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돈 드는 것도 없고 무료로 다 초안 분석 픽이랑 그다음에 정보를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문의만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저의 초안 분석이었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